짝눈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속 쌍꺼풀의 높이가 선천적으로 다른 경우, 눈 뜨는 힘이 다른 경우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짐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나 속 쌍꺼풀의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눈 뜨는 힘이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약해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나 쌍꺼풀 수술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쌍꺼풀 풀림, 높이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짝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짝눈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교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속 쌍꺼풀의 높이가 다른 경우나 쌍꺼풀의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보통 같은 높이의 쌍꺼풀을 다시 잡아주면 짝눈이 보통 해결이 됩니다. 눈 뜨는 힘에 의해 짝눈이 발생한 것이라면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짝눈을 교정을 합니다. 눈매 교정술을 원치 않으신다면 쌍꺼풀 라인을 새로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고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것을 고려해 비슷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이전 쌍꺼풀 수술 후에 짝눈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에 준해서 양쪽 눈의 쌍꺼풀 라인을 맞추어줍니다. 피부 처짐이나 몽고주름에 의해서 생긴 짝눈이라면 해당 요인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통해서 짝눈 교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유착이 없으면서 조직 상태가 양호하다면 매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 늘어짐이 심해서 피부에 절제가 필요한 경우, 피부가 많이 두꺼워서 저항이 강해서 쌍꺼풀이 잘 풀리는 경우, 눈꺼풀에 지방이 많은 경우, 유착이 심한 재수술의 경우에는 절개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교정해도 되는 경우는 한쪽만 풀려서 비대칭이 된 경우, 반대쪽 쌍꺼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한쪽만 교정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눈 뜨는 힘이 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헤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그런데요. 헤링의 법칙이란 안검하수가 있는 쪽에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하면 반대쪽 눈이 작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 다 교정해 주지 않으면 다시 짝눈이 발생합니다. 눈 뜨는 힘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양쪽 다 교정해서 눈 크기를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짝눈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하면 한쪽만 교정해도 짝눈이 되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 완벽한 수술은 없기 때문에 짝눈 교정 후 짝눈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 다시 재교정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노화, 안검하수의 진행, 눈 비비는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붓기나 조직 유착 등 때문에 눈 모양이 일시적으로 비대칭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보고 짝눈이 여전히 심하면 재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조직이 완전히 안정되는 시점이 6개월 이후에 재수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눈의 크기가 원하시는 눈의 크기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던가 양쪽 눈의 비대칭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에 교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